26번 조건부 서식 가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말 그대로 어떤 조건이 만족했을 때 셀에다가 서식 멋있게 메이크업 화장하겠다, 화장시키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가겠습니다. 홈탭의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이에요. 홈탭. 그다음 우리가 이제 저 사람 스타일 멋있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스타일 그룹의 서식인데 단 조건에 만족했을 때 서식이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 보세요. 특정한 규칙을 만족하는 셀에 대해서만, 이게 바로 이제 조건에 만족한 경우만 그 뜻이죠. 특정한 규칙을 만족하는 셀에 대해서만 각종 서식이라든가 테두리, 그다음에 배경색 등을 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조심하실 게 뭐냐면 이 내용만 알고 있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볼까요? 규칙을 만족하는 데이터가 있는 행 전체의 서식을 지정할 때는 행이라는 개념, 행 전체요. 행 전체의 어떤 서식을 지정시키고 싶을 때 행이라는 거는 이 개념이잖아요. 행. 그 다음에 열 개념은 이거죠. 열. 그러니까 행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로의 개념이고, 열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로의 개념이에요. 행 전체에다가 서식을 지정할 때는 규칙 입력할 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규칙을 입력할 때 열 이름 앞에 달러 표시를 붙여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달러 표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엑셀에서 함수라는 부분이 있어요. 함수라는 거는 어떤 계산을 할 때 우리가 복잡하게 해야 되니까 미리 어떤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게 함수예요. 예를 들어서 더하기를 하라. 그럼 우리가 더하기 플러스 기호를 써서 더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더할 게 100개였었어요. 100개. 그럼 더하기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sum 함수라는 거를 이용해서 금방 쉽게 합을 구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이 달러라는 기호인데, 얘는 우리가 수식에서 절대 참조, 상대 참조, 혼합 참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절대 참조를 만들 때 이 달러 표시를 행과 열 앞에다 붙이거든요. 또는 행이나 열 앞에 하나만 붙어 있으면 혼합 참조, 안 붙어 있으면 상대 참조, 뭐 이렇게 불러요. 일단 그렇게 알고 가시고, 달러라는 거는 엑셀에서 주소를, 수식에서 주소를 입력할 때, 수식을 작성할 때 달러가 붙으면 앞뒤로 행열, 그럼 절대 참조가 되는 거고, 행이나 열 둘 중에 하나 붙어 있으면 혼합 참조고, 그 다음에 안 붙어 있으면 상대 참조다. 뭐 일단 이렇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알고 가시고, 안 변한다. 오늘은 안 변한다. 그거 하나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행 전체에 어떤 서식을 적용할 때는 열 이름 앞에 무조건 안 변하는 달러를 붙여라.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행 전체는 어디다가 달러 붙인다고요? 열에다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문제 풀 때 금방 이해 가실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알아두시고, 조건부 서식은 기존의 셀 서식에 우선해서 적용된다. 자, 이거는요, 우리가 엑셀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어떤 셀 서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어떤 조건이 발생을 했어요. 야, 이 조건이 발생했는데 기존에 셀이 다 노란색이었어요. 야, 근데 어떤 조건이 발생했거든? 걔네들은 우리 빨간색으로 좀 바꾸자. 먼저 해놨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떤 조건이라는 건 급하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급한 조건이 생겼어요. 야, 그럼 예전 거 이전 거 냅두고 거기다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 서식을 넣어라. 당연히 우선해서 적용이죠.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왜 조건부의 서식이 태어났겠냐라는 거죠. 그 다음, 여러 개의 규칙이 모두 만족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정한 서식이 서로 겹치지 않아요. 충돌하지 않으면 당연히 규칙이 모두 적용되는 거죠. 얘도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서식이 충돌해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잖아요. 우선순위가 높은 규칙의 서식이 적용된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게 우선순위가 높은데요? 제일 먼저 적용한 거예요. 제일 먼저의 규칙, 그게 우선순위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규칙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다. 자, 이런 것들은 좀 신경 쓰셔야 되죠.
규칙에 제한이 없대. 조건부 서식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서식이 적용된 규칙으로 우리가 이제 셀값 또는 수식을 적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규칙을 수식으로 입력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수식 앞에 등호는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부 서식에서.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근데 일반적으로 문제 보기에서 대부분이 등호를 다 해요. 이거 안 하는 경우는 그게 바로 답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너무나 쉬운 문제죠. 그래서 등호가 반드시 입력돼야 된다. 그럼 우리 조건부 서식 문제를 풀기 전에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보고 가야죠. 지금 제가 A1서부터 이제 A8까지 데이터를 미리 입력시켜 놨는데요. 10, 20, 30, 40, 90까지. 아까 무슨 탭이요? 홈 탭. 제 스타일이 스타일, 그죠? 여기 왔지 않습니까? 스타일 그룹, 서식. 그러니까 서식이라는 건 멋있게 하는 거니까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쉽게 안 잊어먹으실 거고. 그 다음에 자, 조건부 서식에 대한 바로 직관적으로 눈에 띄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데이터 막대가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데이터 막대? 여기는 지금 왼쪽에는 숫자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데이터를 막대로 표시한대요. 그리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라데이션, 단색 채우기가 있어요. 그라데이션은 색깔이 갈수록 이렇게 엷어지고 진해지고, 그게 그라데이션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 설명드리지 않아도 데이터를 막대로 표시하는구나. 지금 10, 20, 30 갈수록 막대가 더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데이터를 막대로 표시하는구나. 이거는 단색 채우기요. 그라데이션은 갈수록 좀 엷어졌지만 색깔이, 단색은 그냥 그대로 단색이에요. 보이시죠? 이게 바로 조건부 서식이에요. 이때 조건은 뭐예요? 작은 숫자는 막대가 짧게, 큰 숫자는 길게. 그 조건이죠. 이게 데이터 막대고, 그 다음에 색조도 있어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는 거고요. 제가 마우스만 움직이는 거, 그 자체가 설명입니다. 이게 바로 색조예요. 또 아이콘 집합할까요? 이거는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사용자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 거죠. 나중에 이런 식으로. 네, 다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외워야 돼요? 데이터 막대라는 것도 가능하고 지원되고, 색조라는 것도 지원이 되고, 아이콘 집합이라는 것도 지원이 되는구나 라는 거죠. 됐고요. 그 다음에 셀 강조 규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셀을 강조하는 건데, 뭐뭐보다 크다, 작다, 다음 값 사이에 있다, 같음, 텍스트 포함, 날짜, 발생되는 날짜, 중복값. 보다 큼 하나 보겠습니다. 보다 큼 50보다 큰 애들은 적용할 서식이 진한 빨강 텍스트가 있는 연한 빨간 채우기. 바꿀 수 있어요? 많죠? 빨간 텍스트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요. 그러니까 50보다 큰 애들, 뭐뭐보다 큼. 네, 조건부 서식 뭔지 아시겠죠? 그 다음 얘도 있어요. 상위 하위 규칙. 상위 몇 퍼센트, 10개 항목, 상위 10% 쭉 있지 않습니까? 상위 10% 보겠습니다. 상위 10% 적용할 서식.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상위 10%죠. 확인. 보세요. 적용이 됐죠. 이게 바로 뭐다? 조건부 서식이다. 자, 설명은 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 풀러 가야 되겠네요. 이거 잠깐 보고 갈까요? 새 규칙. 아까 그 규칙에서 이 부분이에요.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을 결정할 때 여기다가 수식을 할 때는 는을 입력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아까 그 등호가 바로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볼까요? 문제로 나온 게 있는데, 고유 또는 중복값만 서식 지정 있죠. 기억해 두세요. 고유 또는 중복값만 서식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문제 풀겠습니다. 76번. 다음은 조건부 서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첫 번째, 조건부 서식에서 사용하는 수식은 등호로 시작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어렵지 않은 보기고. 두 번째, 규칙에 맞는 셀 범위는 해당 규칙에 따라 서식이 지정되고, 규칙에 맞지 않는 셀 범위는 서식이 지정되지 않는다. 이거는 조건부 서식이 갖고 있는 기능 그대로 정확하게 설명한 거죠.
조건 규칙에 맞으면 서식 적용하고 안 맞으면 지정하지 말고. 세 번째, 조건부 서식이 적용된 다음에 셀 값이 바뀌어서 규칙과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셀 서식 설정은 해제되지 않는다. 한번 적용된 건 영원한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엑셀을 만드는 사람이고 또 조건부 서식을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래머예요. 그러면 어떤 조건에 만족해서 셀 값이 서식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셀에 적용되어 있는 값에 서식이 들어가 있는데 그 셀 값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값이 바뀌었어요. 아예. 그러면은 거기에 적용된 서식도 이제 조건이 해당이 안 돼요. 그럼 서식이 해제가 돼야 되죠. 당연한 거죠. 해제되지 않는다. 이래서 틀린 거죠. 영원한 게 아닙니다. 값에 따라서 바뀌어야죠. 당연히. 아까 보셨잖아요. 그겁니다. 당연히 셀 값이 바뀌어서 규칙이 일치하지 않게 되면 설정은 해제가 되는 거죠. 4번 고유 또는 중복 값에 대해서만 서식을 지정할 수도 있다 없다. 아까 기억 안 나세요? 있다. 제가 그래서 보여드렸잖아요. 엑셀 빠져나올래다가 잠깐만요 하고 다시 보여드린 게 바로 얘죠. 이렇게 해서 76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77번 갈까요? 옳지 않은 것은 조건부 서식으로. 첫 번째, 조건부 서식의 규칙별로 다른 서식을 적용할 수 있다. 당연히 규칙별로 다른 서식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조건부 서식을 뭐하러 씁니까? 맞죠? 두 번째, 해당 셀이 여러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 가장 나중에 만족된 조건부 서식이 적용된다. 여러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일단 최우선 순위, 그죠? 따라서 가장 나중에 만족된 조건이 아니고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거.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고요. 3번 조건을 수식으로 입력할 경우에 수식 앞에 등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 아주 반드시. 네. 근데 이런 문제는요. 그 77번 같은 문제는 만약에 조건부 수식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문제 푸시는 경우가 있었다. 뭐 그럴 분이 안 계시겠지만 저희 우리 영진 이기적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게요. 우리가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반드시 오로지 뭐뭐만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무리수를 띄우지 않습니까? 출제하시는 분들께서 옳지 않은 걸 만들려면 반드시 오로지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 문제 많이 푸셔서 아시잖아요. 그런 건데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었을 때 등호를 반드시 그냥 등호를 입력해야 된다 해도 되는데 왜 반드시를 넣었을까? 이거 틀린 거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니까 여기는 현혹되시면 안 돼요. 당연히 반드시 입력해야 됩니다. 등호를 반드시라는 말이 없어도 입력해야 된다 하나만 갖고도 해설이 되는데 말이 되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좌우 시간 정답은 2번이에요. 4번 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에 의해서 서식이 설정된 셀에서 값이 변경되어 조건이 만족하지 않을 경우 아까 이 문제랑 같은 거잖아요. 얘는 뭐라고 돼 있어요? 적용된 서식은 바로 해제된다. 빙고 당연히 해제돼야죠. 77번의 정답은 2번. 76번하고 뭐 거의 같은 문제라고 생각되시죠? 맞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78번. 다음 워크시트와 같이 평점이에요. 평점이 3.0 미만. 이 미만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미만이 뭐예요? 3.0보다 작은 애들이에요. 미만이라는 거는 3.0 이하 그러면 이하는 3.0이 포함이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3.0 이상은요. 3.0 포함해서 3.0보다 큰 애들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미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3.0보다 무조건 작은 애들. 3.0은 해당되지 않아요. 라고 제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3.0 미만인 행 전체에다가 셀 배경색을 지정하고자 한다. 그럼 여기서 뭐가 튀어나와야 돼요? 행 전체에 대한 셀 배경이에요. 행 전체, 행. 그러면 어디다가 달라붙여라 변하지 않는 거. 지금 열이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지금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얼굴은 볼 수 없지만 비대면 얼굴을 보고 강의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대답해 주셔야 돼요. 행 전체는
어디다가 달러를 붙인다. 변하지 않는 달러를 붙인다. 행 전체는 하나, 둘, 셋. 그렇죠. 열 됐습니다. 다음 중 이를 위해서 조건부 서식 설정에 사용할 수식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는 거죠. 한번 구경하고 가죠. 자, 이건데 보세요. 평점이 3.0 미만인 애들 2.6, 1.29, 2.93 얘네들 이 행 전체에다가 서식을 주는 거죠. 이 서식 색깔은 지금 약간 시커먼 색이지만 회색 계열이지만 우리는 이따 좀 색깔을 줄게요. 보세요. 제가 지금 얘를 직접 보여드리지 않아도 맞힐 수 있습니다. 정답 혹시 맞출 수 있으세요? 3 미만이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럼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행 전체에 서식을 줄 때는 어디다가 달러를 붙입니까? 이거랑 같은 문제예요. 자, 당연히 수식은 뒤에 2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달러 D2 달러는 뺄게요. 달러 D 앰퍼센드 이건 완전히 수식 자체가 잘못한 거예요. 앰퍼센드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는 등호 다 들어갔고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그냥 는 뒤에 두고 4번은 는 뒤에 달러에 는 읽겠습니다. 는 그러면 이제 행이 뭐고 열이 뭔지 A열, B열 여기 있네요. 이렇게 갈게요. A열, B열, C열, D열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디다가 달러를 붙여야 돼요? 열에다 붙여라. D열에다 붙여야 되죠. 그리고 얘는요. 행이니까 뒤에 투인데 뒤에다 달러를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는 달러 D2 D열에다가 달러를 붙였잖아요. 정답 1번이에요. 바로 끝입니다. 얘는 아예 틀렸고 앰퍼샌드는 왜요? 이렇게 적용하는 수식 없습니다. 앰퍼샌드는 여기 들어오면 절대 안 되는 기호고 얘는 상대 참조라고 그래요. 상대 참조. 얘는요. 혼합 참조인데 뒤에 붙어서 틀린 거예요. 이 행에 붙었죠. 얘는요. 열에 제대로 붙어 있죠. D열에.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보겠습니다. 자, 얘죠? 그러면 지금 범위를 설정하고 난 다음에 홈 탭에 스타일 조건부 서식 새 규칙 왔어요. 그 다음에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한 셀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식은 어떻게 주냐면 아까는 우리 회색이었죠? 확인 는 그 다음에 이걸 눌러서 뒤에 2를 선택해주고 그럼 여기 지금 달러디 달러2 앞뒤로 붙었으니까 절대 참조라는 건데 F4를 제가 누르겠습니다. F4를 누르면요 이렇게 달러의 위치가 변합니다. 나중에 또 배우니까요. 그러면 지금 D열 달러 D 거기만 절대 변하지 않는 달러를 붙이고 3 미만이니까 3이 더 크다 이렇게 입력을 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요거 수식 눈여겨보셔야 되고 서식 좋죠? 확인을 누르는 순간 평점이 3.0보다 작은 애들 미만인 2.6, 1.29, 2.93의 서식이 적용이 됐다. 이게 바로 조건부 서식이에요. 실무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사용이 되겠죠. 자, 조건부 서식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죠? 네, 조건부 서식 마치겠습니다. 27번 수식의 오류값 가겠습니다. 오류값이라는 거는 에러 값을 뜻하는 거죠. 엑셀이 자기가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또는 잘못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내려주는 값, 그게 바로 오류값이에요. 엑셀에서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샵이 있는데 샵의 개수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샵이라는 거는 열의 너비가 좁아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볼까요? 데이터나 수식의 결과값을 셀에 모두 표시할 수 없을 경우 결론적으로 셀의 너비가 좁아서다라는 거고 그래서 열의 너비를 늘려주게 되면 정상적으로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겠습니다. 2020년 10월 23일을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열의 너비가 좁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좁았을 때 입력을 한 경우라든가 이랬을 때 샵이 나타나요.
결론적으로 다 못 나타낸다. 열의 너비를 넓혀줘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넓혀줘도 되고 드래그해서 넓혀줘도 되고 이게 바로 샵샵샵 좁다 라는 뜻이고 이번에는 샵 밸류 느낌표 가겠습니다. 밸류라는 의미가 수치란 뜻이 있죠. 그래서 수치를 사용해야 할 장소에서 다른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에 그러니까 수치 이걸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수치가 영어로 value 그리고 함수에서 인수로 잘못된 값을 사용한 경우 시험 문제에는 잘못된 인수라고 표현을 해요. 잘못된 인수 함수에서 잘못된 인수 value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함수에서 잘못된 인수 value 수치를 잘못 사용한 경우 value 볼까요? 지금 여기 value 에러가 떨어졌는데 오른쪽으로 좀 가서 는 value 느낌표 왜 그러냐 F2를 제가 누르겠습니다. F2 누르면은 엑셀에서는 수정 개념인데 지금 보여드리려고 는 L1 더하기 L2예요. 그럼 L1은 100이고 L2는 별표 100이에요. 그러니까 수치를 잘못 넣었죠. 100 더하기 100 그래야 될 텐데 100 더하기 별표 100 그랬어요. 그러니까 엑셀이 별표 100이 얘는 숫자인지 뭔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결론 이제 텍스트인데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숫자는 오른쪽으로 가고 텍스트는 왼쪽으로 입력이 되니까 정렬되니까 당연히 잘못된 수치죠. 그리고 엔터 치면 당연히 뭐가 떨어진다? 밸류 에러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또 하나 함수에서 잘못된 인수를 썼을 때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이번에는 샵 div/0 가겠습니다. 이 div가 divide 나누다라는 뜻이 있죠. divide 그러면 여기 0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0으로 나누기 연산을 시도했을 때 엑셀에서 무조건 0으로 나누면 디바이드 에러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0으로 나누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 같은 경우도 제가 F2는 100/0 나누기 0 0으로 나눴다. 그럴 때는 무슨 에러? 디바이드 에러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됐고 이번에는 name 같은 경우는 조심하실 게 있어요. 여기가 물음표예요. 샵 name 물음표. 다른 것들은 느낌표였었죠. 얘는 name은 물음표. 이름이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name의 사전적인 의미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수 이름이라든가 정의되지 않은 셀 이름을 사용했을 때 이름 영어로 name. 그래서 name 에러가 떨어지는 거예요. 함수 이름, 정의되지 않은 셀 이름. 그리고 수식에서 잘못된 문자열을 지정했을 때 그때도 name 물음표 이렇게 에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보겠습니다. name 같은 경우 자 F2는 숫자 100 더하기 200 그랬어요. 그럼 200이라는 한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엑셀은 모른단 말이에요. 얘가 200을 뜻하는지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이름을 쓴 거죠. 그러니까 name 에러가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 또 하나 가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요건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건데요. 보세요. 는 썸이라는 거는 합을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가로 열고 L4에서 그 다음에 그냥 L5 이러면은 잘못된 경우예요. 왜? L4 콜론이 있어야 돼. 콜론 점점 콜론 L4 콜론 L5 이래야 되는데 잘못해서 그냥 콜론을 빼먹고 빠뜨리고 입력을 했을 때도 name 에러가 떨어져요. 그것도 알고 가셔야 되고 시험 문제 풀 때 이따가 문제 풀 때 나와요. 기억하고 계시고 그 다음 이번에는 NA라는 거는 뭐냐면 못 찾았을 때 못 찾겠다 깨꼬리예요. 그래서 찾기 함수가 있는데 뭐 HLOOKUP, VLOOKUP 이런 찾기 함수에서 무언가를 찾아야 되는데 결과값을 찾지 못한 경우에 NA 에러가 떨어져요. 이것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식에서 잘못된 값으로 연산을 시도한 경우 NA 자 얘도 한번 보겠습니다. NA인데 제가 F2 눌렀어요. F2 자는 VLOOKUP 열에서 찾아와라. V 버티컬 열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lookup 찾아라. 누굴 찾아요? 왕적중이라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L9에서 M11 여기죠. 여기서 찾는데 홍길동, 이기적, 최영진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찾지 못하겠다, 못 찾겠다 깨꼬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2는 1열, 2열에 있는 값을 찾아라 이런 의미고요. 맨 마지막에 0이라는 거는 반드시 왕적 중이랑 똑같은 값을 찾아라 이런 뜻이에요. 뭐 데이터도 없는데 뭘 똑같은 값을 찾아요 찾기는. 그러니까 당연히 NA에다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NA 찾기 함수에서 못 찾을 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REF 가겠습니다. REF가 이제 이게 레퍼런스의 약자예요. 레퍼런스는 참조란 뜻이 있어요. 참조. 그래서 셀 참조를 잘못 사용했을 때 레퍼런스 에러가 떨어져요. REF 셀 참조 외우셔야 돼요. 그럼 REF도 가겠습니다. 자 여기죠. REF인데 얘 같은 경우는 F2 누르고 보세요. 똑같이 는 VLOOKUP 홍길동을 찾아라. 홍길동을 여기 있어요. 홍길동을 찾는데 문제는 뭐냐면 범위를 지금 요만큼만 줬잖아요. L9에서 M11 요만큼만 줬습니다. 그래 놓고 세 번째 있는 값을 갖고 오래요. 1열, 2열, 3열에 있는 값을 가져오래요. 그러니까 참조를 잘못한 거죠. 여기에서만 놀아라 해놓고 여기에 있는 값을 갖고 와라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값을 갖고 와라, 3열에 있는 값을 갖고 와라 그랬으니까 참조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레퍼런스 에러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알고 가시고, 그 다음 이번에는 넘 가겠습니다. 넘, 누메릭, 넘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가 필요한 곳에 잘못된 값을 지정했을 때 숫자가 영어로 넘버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죠. 자 여기 넘, 자 얘 같은 경우는 보세요. 는 2에 뭐예요? 9999승 제곱. 엑셀이 9999 계산할 능력이 없어요. 얘는 한 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셀 입장에서는 잘못된 숫자를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넘 에러가 떨어졌다라는 거고, 그 다음 널 가겠습니다. 널이라는 거는 비어있다, 없다라는 뜻이에요. 널, 얘는 교점 연산자 공백, 그러니까 공백이라는 이 의미가 교점 연산자를 뜻해요. 뭔지는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요. 사용했을 때 교차되는 지점이 없어요. 교차되는 지점을 찾지 못했을 때 널 에러가 떨어져요. 얘도 보겠습니다. 널 에러. 자, 널 보세요. F2 눌렀습니다. F2 누르면 오른쪽으로 좀 더 가야 되겠네요. 보세요. 는썸 합을 구하라. 어디서부터 어디? L16에서 M16 여기죠. L16에서 M16, 그리고 여기 한 칸 띈 거예요. 여기 지금 한 칸 띈 겁니다. 한 칸 띈 거고, 그리고 N16에서 5의 16, N16에서 5의 16, 이 한 칸을 띄었다라는 건 뭐냐면 교점, 겹쳐지는 부분. 근데 지금 얘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을 잘못 내린 거예요. 겹쳐지는 부분이 없어요. 이랬을 때 널 겹치는 부분이 없다, 비어있다, 그 의미예요. 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번엔 이제 순환 참조 경고라는 건데, 순환 참조는 뭐냐면 얘예요. 수식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기 스스로의 자기 셀을 참조했을 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서 가겠습니다. 뭐냐면 는 L14 더하기 M14는 누구예요? 자기 스스로잖아요. 지금 M14라는 위치는 자기 스스로를 뜻해요. 엔터를 치게 되면 보세요. 뭐라고 떨어지나? 수식이 해당 자체 셀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조하는 순환 참조가 하나 이상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순환 참조를 올바르게 계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왜? 다른 셀에서 얘를 더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순환 참조 에러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순환 참조 에러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REF를 한번 또 갈까요? 여기 보세요. 요건데 지금 요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아까 요거를 갖다가 제가 놓쳤네요. 는썸 n1 더하기 5원 여기요. n1 더하기 5원 그러면 1 더하기 2 그러니까 3 나오죠. 맞죠? 이건 에러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3이 나왔어요. 썸으로 3을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5열을 제가 삭제를 하게 되면 REF 에러가 떨어져요. 또 참조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없어졌잖아요. 삭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열을 자체를 삭제한 거예요. 그랬을 때도 REF 에러가 떨어진다. 이것도 같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같이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류값 정리해 드렸습니다. 어려워도 여러분들 반복해서 들으시고 시습한 내용 자꾸 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문제는 엑셀 화면으로 예로 나올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텍스트로 많이 문제가 내요.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로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79번 다음 중 오류 값의 표시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num, number, numeric 또는 number 숫자가 잘못된 거죠. 수식이나 함수의 잘못된 숫자 값을 사용했을 때 숫자 num 맞죠? 2번 value 수치란 뜻이 있다 그랬었어요. 수치. 이거 같은 경우는 셀에 입력된 값이 너무 커서 셀 안에 나타낼 수 없음. 이거는 뭐예요? 샵이죠. 샵.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느낌표도 없습니다. 센스 있는 분들은 느낌표가 없으니까 잘못된 거 뭐 그렇게 맞춘 분도 계시겠지만 셀 안에 나타낼 수 없을 때 이미 우리가 샵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험장에 가실 때 샵이라는 에러가 너비가 좁아서 나타나는 에러라는 걸 모르고 시험장에 가시면 그거는 안 되죠. 3번 REF 참조란 뜻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유효하지 않은 셀 참조를 지정했을 때 셀 참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네임. 이 같은 경우는 네임은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물음표가 있어야 되죠. 그럼 얘도 잘못된 거죠, 솔직히. 그런데 2번, 4번 둘 다 느낌표, 물음표가 없으니까 내용을 가지고 내용이 잘못된 걸 찾아야 되겠죠. 샵 네임 느낌표가 있다고 물음표가 있다고 가정하고요. 수식의 텍스트를 인식하지 못할 때 발생 텍스트 네임 문자열 맞죠? 이렇게 해서 79번의 정답은 내용 자체가 틀려버린 2번이 되는 거고, 만약에 함수 그 오류 값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2번도 4번도 다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느낌표, 물음표가 빠졌으니까. 여기서 의도는 그 의도가 아니에요. 내용을 가지고 찾아라 이거죠. 뭐 표시 내용에 대한 이렇게 했으니까. 80번 가겠습니다. 80번 다음 중 잘못된 인수. 아까 잘못된 인수 그럼 정답 뭐라 그랬었어요? 밸류죠. 바로 나와야 돼요. 밸류 느낌표.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를 사용했을 때 또는 수식의 자동 고침 기능으로 수식을 고칠 수 없을 때 밸류입니다. 80번 같은 문제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81번 아까 예로 보여드렸죠. 는썸 A3 콜론 A9 A3부터 A9까지 합을 구하라 이런 뜻인데 잘못해서 콜론을 빠뜨렸어요. 빼먹었습니다. 콜론이 생략된 경우 뭐 생략됐을 수도 있고 잘못 입력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거 일부러 생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르고 누락된 경우죠. 오류 메시지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요. 네임 물음표. 81번 같은 문제는 공부를 안 하면 못 맞히는 문제예요. 아까 그래서 예제에서도 보여드렸고, 네 이렇게 해서 수식의 오류값 정리해드렸고 문제 풀이까지 해드렸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28번 수학 통계 함수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직접 엑셀에서 보면서 가겠습니다. 첫 번째 ABS라는 거는 이제 앱솔루트의 약자인데요. ABS
O LUTE 플레임 신경 쓰지 마시고요. ABS 절대값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ABS라는 거는 절대값을 구해주는 함수다라는 거고, 그럼 절대값은 뭐냐? 부호가 없는 수가 절대값이에요. 이건 이제 수학적인 개념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절대값, 부호가 없는 수. 여기 보세요. 는 ABS 마이너스 1 그러면요. 마이너스 1은 부호가 있는 음수 부호가 있는 숫자인데 그걸 부호가 없는 수로 바꾸는 거죠. 결론적으로 결과는 1이 된다라는 거죠. 부호가 없는 수 절대값. 이번에는 INT 같은 경우는 INT EGR 인티저의 약자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정수란 뜻이 있어요. 정수. 그래서 정수로 내린다라는 거. 그럼 정수는 뭐예요? 소수점이 없는 수가 정수예요. 소수점이 있는 수는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실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는 INT 마이너스 8.7 8.7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뭐예요? 8.7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9가 아니에요? 왜요? 8.7 넘었잖아요. 8.7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8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8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옆에 또 하나를 해드렸어요. 이건 뭐냐면 는 INT 마이너스 8.7이요. 그러면 마이너스 8.7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요. 마이너스 8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반대로 가야 돼요.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해요. 조심하시고요. ABS 절대값 INT 정수 됐고, 이번에는 이제 SUM인데 sum이라는 함수는 뭐 잘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우리가 실적으로 더한다라는 개념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sum은 합계를 구해주는 함수고, 그 다음에 average AVERAGE 얘는 평균을 구해줍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평균은 산술 평균이에요. 그래서 sum은 합계고 average는 평균이고, 얘도 직접 볼까요?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컴퓨터 일반, 컴일반, 엑셀의 점수 합계를 구하는 건데 는 SUM 가로 열고 B의 2에서 C의 2 그 다음에 엔터. 그럼 합계가 나왔죠?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 그럼 합계가 구해지는 거고 바로 sum 함수. 그 다음에 이번에는 average AVERAGE 가로 열고 마찬가지로 B의 2에서 C의 2까지 엔터.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 또는 드래그. 이렇게 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합계를 구하는 sum, 평균을 구하는 average. MOD는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MOD 수일 그러면 이제 수일을 수2로 나눈 나머지, 수일을 수2로 나눈 나머지 값을 구한다. 단 이때 수2가 0이면 이미 우리가 배운 오류 샵 디바이드 슬래시 0 느낌표 오류가 발생한다. 이거는 당연히 알고 계신 내용이고 이미 바로 이 부분이죠. 는 MOD 11,2 그러면 11을 2로 나눈 나머지가 뭐예요? 2, 5, 10 나머지 1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엔터 치면 나머지는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는 MOD 10,0 0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무슨 에라? 샵 디바이드 슬래시 0 느낌표 에러가 떨어진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POWER 파워 얘는 거듭 제곱이에요. 거듭 제곱. 수위를 수위만큼 거듭 제곱한 값을 구한다. POWER 거듭 제곱. 여기 보세요. 는 파워 2,2 그러면 2의 2제곱 2의 2승 그죠? 그러니까 결과는 4가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라운드 ROUND 라운드는 반올림이에요. 반올림이라는 거는 여기서 한 가지 규칙이 있죠. 5 이상일 때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올리지 않습니다. 그거 조심하시고. 는 라운드 3.15,1 3.
3.15니까 지금 첫째 자리 여기까지 3,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야 돼요. 그러니까 3.1인데 5니까 5 이상은 반올림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5를 올려야 돼요. 그럼 3.2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3.2 되죠.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었어요? 5 이상만 올린다라고 말씀드렸죠. 반올림 여기가 만약에 4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자리까지니까 3.1이 나오는데 4니까 반올림이 안 돼요. 그러니까 3.1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3.13, 3.12, 3.11 마찬가지죠. 반올림이 안 되는 거예요. 단 5 이상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만약 6이다 그러면 당연히 5 이상이니까 3.2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5도 3.2가 된다. 뒤에 콤마 1 그러니까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겠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카운트 가겠습니다. 위를 좀 올리고 카운트는 헤아리다. 우리가 보통 그냥 카운트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건 숫자의 개수를 헤아려준다. 카운트한다라는 거. 숫자의 개수를. 그 다음에 카운트 A. A는 이제 여기서 all이요. all. ALL. 얘는요. 인수의 개수를 헤아립니다. 인수의 개수. 그러니까 공백이 아닌 경우 걔를 빼버리고 나머지는 다 헤아린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세요. 지금 F2 누르면 는 카운트 N15에서 N18까지의 범위에서 뭘 구한다? 숫자의 개수만 카운트합니다. 그럼 N15에서 18.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N15에서 18. 숫자의 개수는 3개. 그러니까 결과가 3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카운트 A 함수거든요. 카운트 A 그랬으니까 1, 2, 3 숫자뿐만 아니고 4라는 한글도 헤아려 준다. 그래서 카운트 A는 4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 카운트 3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카운트 A all 그러니까 공백은 없으니까 만약에 여기 3을 제가 지워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카운트는 당연히 숫자가 2개밖에 없으니까 2가 되는 거고 카운트 A는요 하나 둘 공백은 안 쉬니까 3개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다시 3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카운트는 3이 되는 거고 카운트 A는 4가 된다라는 거고 이번에는 이제 맥스 가겠습니다. 맥스는 최대값 외우셔야 돼요. 맥시멈 민 최소값 맥스 최대값 민 최소값 그 다음에 스몰은 작은 이런 뜻인데 몇 번째로 작은 값을 골라요. LARG 라지 몇 번째로 큰 값을 고릅니다. 그러니까 맥스민은 무조건 큰 값 작은 값이고 스몰은 몇 번째로 작은 값이고 라지는 몇 번째로 큰 값이고 그것만 좀 조심하세요. 여기 가겠습니다. 지금 10, 20, 30, 40, 50 샘플 데이터를 넣어놨고요. 는 보세요. 맥스 N20에서 N24 여기인데 가장 큰 값을 골라라 라는 거죠. 10에서부터 50까지 제일 큰 값은 당연히 맥스는 50이 되는 거죠. 자, 이건 민 함수를 썼어요. 민 가장 작은 수를 골라라. 당연히 10이 제일 작죠. 그리고 얘는 스몰 N20, N24 구간에서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라. 세 번째로 작은 값이면 30이죠. 그래서 30이 결과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라지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하라라는 뜻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큰 값이면은 4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40이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민, 스몰, 라지 구분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MODE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MODE. MOD까지 하면 나머지고 MODE 그러면 이게 이제 통계적인 용어인데 최빈수입니다. 최빈수 어렵죠? 최고로 빈도가 높은 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최고로 빈도가 높은 수 보세요. 주어진 수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 통계에서 그걸 최빈수라고 불러요. 최고로 빈도가 높은 수 이렇게 알아두시고 MODE 그 다음 메디안 MEDIAN 메디안도 통계적인 개념의 용어예요. 중위수 얘는 이제 중간값이라 그러는데 그냥 편하게 중간에 위치한 수, 중간에 위치하는 수, 중간값, 중위수, 메디안 외우셔야 돼요. MODE 뭐예요? 최빈수 통계적인 개념 가겠습니다. 지금
MOD의 최빈수를 구하는 거예요. N27에서 N30 구간에 있는 수 중에서 최빈수, 최고라 빈도가 높은 수를 골라라 했는데 샵 N/A 에러가 떨어졌어요. 왜요? 자, 1, 2, 3에서 최고로 빈도가 높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샵 NA 오류가 떨어진 겁니다. 그럼 여기를 만약에 제가 2라고 타이핑을 다시 하게 되면 1, 2, 2 제일 빈도가 높은 수는요. 최빈수는요. 2가 되는 거예요. 2가 제일 많이 나왔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얘는요. 메디안 중위수를 구해주는 거죠. 메디안 마찬가지로 1, 2, 2의 메디안 중위수는 2가 된다. 또 3으로 바꾸게 되면 여기 보세요. 2가 되는 거죠. 중간에 위치한 수. 마찬가지로 MOD는 최빈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오류가 떨어진 거고, 뭐 숫자를 막 바꾸셔도 되죠. 4, 5 그리고 바꿔보겠습니다. 4, 5, 6일 때 중위수는 5가 된다. 이 개념.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4로 바뀌면은 이 최빈수는 뭘로? 당연히 4가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ODD가 홀수라는 뜻이 있어요. 홀수. 그 다음에 이분은 짝수입니다. 그런데 시험장 가서 헷갈리시면요. ODD 개수가 짝수예요, 홀수예요? 홀짝 홀이네요. 그래서 ODD 홀수고, 2분 개수가 짝수죠? 홀짝 홀짝. 그래서 얘가 짝수예요. 이게 반대로 됐으면 정말 우리는 헷갈릴 뻔했는데 헷갈리지 마세요. ODD는 홀수, 2분은 짝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홀수로 구해주는 거고, 양수인 경우는 올림, 음수인 경우는 내림, 이런 건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짝수 마찬가지로 양수는 올림, 음수는 내림. 여기 보세요. 는 ODD 1.5, 1.5는 1.5보다 더 위로, 음수인 경우는 내려야 되는데 1.5 음수가 아니니까 올려야 돼요. 그러면 2인가요? 2는 짝수잖아요. 얘가 원하는 건 홀수입니다. 그럼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3이 돼야 되는 거죠.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요. 우리 문제에서는 소수점은 안 줬지만 제가 여기서 혼돈하지 마시라고 공부할 때는 제가 일부러 소수점을 줬어요. 다시 한번요. ODD 홀수를 구해주는 거예요. 1.5 2가 돼야 되는데 음수가 아니니까 올려야 되잖아요. 올려야 되는데 2는 짝수잖아요. 그러니까 더 올려야 돼요. 3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2분 1.5 얘는 짝수로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냥 2가 되면 되는 거죠. 됐네요. 자, 문제 풀겠습니다. 82번. 다음 중 아래시트를 이용한 수식의 실행 결과와 나머지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골라라. 그러니까 4개 중에 하나가 정답이 다르다는 얘기죠. 결과가. 첫 번째, MOD는 뭐를 구하는 함수다? 나머지죠. 그러면 A3를 A6으로 나눈 나머지. A3는 뭐예요? 5고, A6은요? 2죠. 그러면 5를 2로 나눴어요. 2, 2, 4, 나머지 1이 되는 거죠. 여기 1 나왔네요. 그죠? 나머지. 그 다음에 MODE는 뭐예요? 최빈수, 최고라 빈도가 높은 수. A1에서 A6 사이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최빈수. 이 중에서 최고로 빈도가 높은 수는 뭐예요? 3, 7, 5, 3, 0, 2. 제일 뭐 많아봐야 2개인데 3이 되는 거죠. 최고로 빈도가 높은 수 3. 그래서 결과가 3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1번과 2번이 답이 틀려요. 결과가. 그럼 이제 어떤 게 답인지 아직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3번 하나만 해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메디안은 뭐예요? 중위수를 구해주는 거예요. A1에서 A6 여기에서 중위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지? 그럼 얘를 계산하지 말고 얘를 보세요. 스몰 A1에서 A6 3 여기서 세 번째로 작은 수 구하는 건 우리가 눈으로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세 번째로 작은 수가 뭐예요? 0이 제일 작고 2가 제일 작고 두 번째로 작고 세 번째로 작은 건 3이잖아요. 그럼 아까 얘 1 나왔죠. 1. 얘는 3 나왔죠. 얘 3이죠. 그럼 당연히 얘도 3이죠. 문제니까. 그래서 2, 3, 4는 전부 다 3이 나오는 거고 1번만 1이 나오죠.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거는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셔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직접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머지 걸 가지고 판단하셔야 돼요. 됐네요. 이렇게 해서 82번의 정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거고, 83번. 다음 중 함수의 결과가 옳은 것은, 첫 번째, 는 카운트는 숫자의 개수만 헤아린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거에 허를 찌르는 거예요. 자, 1 숫자니까 카운트 합니다. 얘는 문자라 안 헤아려요. 얘는 못 씁니다. 얘가 탈락. 근데 TRUE는 카운트 해요. 창값이기 때문에 1로 카운트 합니다. 1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땡땡이 앞뒤로 붙어 있지만 더블 코테이션이, 얘도 카운트 함수가 이렇게 가로 안에 넣었을 때 얘를 카운트 해버려요. 그래서 결과가 1이 아니고 3이 나옵니다. 3.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유의 문제는 문제를 내기 위한 문제예요. 바로 이 부분이죠. 보세요. 는 카운트 1 헤아려요. 참 안 헤아립니다. 얘 헤아리고 얘하고 얘도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결론적으로 결과는 3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얘도 아니고, 그 다음에 카운트 A, 얘는 숫자뿐만 아니고 다 헤아린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4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2가 틀렸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맥스,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맥스인데 추루는 1로 계산을 해요. 얘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더블 코테이션 마크가 있지만 10, 8,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벼 있고, 그 다음에 3. 가장 높은 숫자는 뭐예요? 10이에요. 맞네요. 그래서 결과가 옳은 거는 3번이 정답이에요. 이번엔 라운드 가겠습니다. 라운드 215.143, 마이너스 2예요. 그런데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이 라운드 함수에서 마이너스 2라고 했을 때는 요 소수점을 기준으로 앞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여기서 라운드가 돼야 됩니다. 반올림이. 그러면 얘도 직접 한번 볼까요? 자, 요거 아까 카운트는 보셨고, 그 다음에 얘는 카운트 A 4개, 그 다음에 맥스, 얘는 제일 높은 값 10 보셨고, 얘는 보세요. 이제 는 라운드 215.143, 마이너스 2인데, 자, 엔터. 200이죠. 왜 200이 되느냐? 마이너스 2라는 거는 소수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올림이 돼야 되는데 1이니까 반올림의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200으로 내려앉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됐죠? 그러면 만약에 결과 문제처럼 215.14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마이너스 2가 아니고 그냥 2로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얘도 옳은 결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지금 반올림이 되는 조건 5가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숫자가 확 늘어나요. 300이 됩니다. 왜요? 그 자리에서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라운드 함수에서 마이너스가 붙었을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83번의 결과는 옳은 것은 2번, 3번이었죠? 3번이 된다라는 거죠. 맥심 제일 높은 값 10을 구해준다. 84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함수식과 그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는 거죠. ODD 뭘 구하는 함수다. 홀짝, 홀수. 근데 여기를 짝수로 했잖아요. 아무튼 뭐 4는 짝수니까 올라가는 홀수 5죠. 그다음 2분 5 올라가는 거니까 6. 이렇게 정직하게 문제 내준 거예요. 4를 홀수로 바꾸면 5고 5를 짝수로 바꾸면 6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는 MOD 나머지를 구해준 경우인데
8을 마이너스 4로 나눈 나머지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계산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계산하지 마시고 4번으로 넘어가시라고요. 그러면 옳지 않은 거는 지금 1번, 2번은 옳았잖아요. 그럼 3번, 4번 둘 중에 하나가 정답입니다. 근데 지금 시험장에서 이거 계산하지 마시고요. 시간 많이 걸리니까 바로 4번으로 넘어가는 센스를 발휘하셔야 돼요. 그러면 는 파워 5,3, 그 대신 파워라는 게 거듭 제곱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거듭 제곱이에요. 그럼 5에 5,3이라는 거는 5를 3번 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5를 3번 곱하면 15는 아니잖아요. 뭐예요? 125가 되거든요. 아무튼 5를 5, 25 곱하기 5, 그러니까 15는 절대 아니잖아요. 설마 5, 35 계산하신 분은 안 계시죠. 파워가 거듭 제곱 구하는 건지 모르고 시험장에 가셨다? 아, 그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옳지 않은 거는 4번이 되는 거고 시험장에서 얘를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얘는 계산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직관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바로 알 수 있는 거 먼저 분석하라 이거죠. 이렇게 해서 84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수학 통계 함수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29번 논리 텍스트 함수 가겠습니다. if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뭐뭐 하면 이런 조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나오고 이 조건이 참일 때 참인 부분을 실행하는 거고 이 조건이 거짓일 때 거짓 부분을 갖다가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if 조건 참 거짓 요 순서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맞출 수 있어요. 문제를. 그러니까 if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 참 거짓 왜 다른 어떤 명령은 없어요. 가겠습니다. 조건식이 참이면 참에 있는 값 1을 실행하는 거고 거짓이면 값 2를 갖다가 실행한다, 반환한다라는 거고 and 같은 경우는 그리고죠. 이 조건 다 만족했을 때만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예요. 모든 조건이 참일 경우 true, 그렇지 않을 때는 false다라는 거고 or이라는 거는 또는이죠. 그래서 조건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참이에요. 조건 중 하나 이상이 참이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다라는 거. left는 문자열 중에서 왼쪽에서 몇 개를 갖고 와라 이런 뜻이고 말 그대로 left가 왼쪽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왼쪽에서 지정한 개수만큼 문자를 추출 뽑아와라 라는 거. RIJHT의 right는 오른쪽에서 뽑아와라, 오른쪽에서 지정한 개수만큼 문자를 추출해라 라는 거고 mid는 중간에서 뽑아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 위치가 있고 거기서부터 몇 개 요 룰대로 따라야 돼요. 미드 시작 위치가 있고 개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시작 위치에서 지정한 개수만큼 문자를 뽑아온다라는 거죠. 트림이라는 거는 우리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 머리 자르러 가서 이렇게 정돈하는 거죠. 가볍게 치는 정도. 트림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뭘 그러면 정리하는 거냐? 문자열인데 얘는 문제는 뭐냐면 공백. 보세요. 단어 사이에 있는 한 칸의 공백을 제외하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단어 사이에 있는 공백은 제외하고 좌우에 있는 문자열의 공백을 모두 트림 쳐버려요. 잘라버립니다. 정리해버려요. 직접 보기로 하고 있다가 LOWER 로여 그러면 문자열인데 당연히 문자열이 영문이어야 되는 거예요. 문자열은 모두 소문자로 변환합니다. 로여는 소문자로 변환하는 거고 어퍼는 대문자로 변환해 줍니다. 대문자. 그 다음 프라퍼는 첫 글자만 대문자예요. 이거 이제 외우셔야 되겠죠. 첫 글자만 대문자, 당연히 나머지는 소문자. 이건 뭐 설명 안 드려도 당연한 거죠. 첫 글자만 대문자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당연히 소문자로 변환하는 거 프라퍼. 그래서 로여 소문자, 어퍼 대문자, 프라퍼 첫 글자만 대문자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서치라는 거, 서치는 찾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찾을 텍스트를 주어지고 문자열을 줘요. 그러니까 이 문자열에서 얘를 찾습니다. 그 위치 값을 갖고 오는 건데 시작 위치를 줘요. 마지막에. 서치는 찾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시작 위치를 생략하면 당연히 1로 간주한다.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부터
지금 A1에 100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100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B1 셀에다가 제가 수식을 먼저 넣어놨어요. 는 if 만약에 뭐뭐 하면 그리고 A1이 100이랑 같다면 조건이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는 조건. 지금 A1 셀에 100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1이 100이랑 같다면 지금 A1에 100이에요. 같죠. 참이죠. 그러니까 여기로 와야 돼요. 땡땡이 100이다. 땡땡이. 근데 만약에 100이 아니면은요. 100이 아님, 100 아님 이렇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if문이라는 거는 맨 처음에 조건이 오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이 참일 때, true일 때에 행할 1, 100이다라고 뿌려라라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false, 100 아님 이렇게 뿌려라 이겁니다. 가장 단순한 조건이죠. 조건이 하나 있을 때 그러면 지금 엔터를 치게 되면 A1 셀에 100이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100이다라고 뜨죠. 그러면은 여기에 만약에 100이 아니고 99다 그러면 어떻게 변할까요? 100 아님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게 바로 if문의 효과예요. 자, if문 조건 참 거짓 100이다 라고 바뀌었죠. 그 다음에 여기 A1 셀에 100이 들어가 있고 B1 셀에 1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C의 원셀에 F2 눌러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는 if 그 다음에 and가 왔어요. and라는 거는 그리고 둘 다 만족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A3가 100이냐 A3 100 맞죠. 그리고 콤마 B3가 100이냐 100 맞죠. 참 and라는 거는 둘 다 참일 때 참이에요. 둘 다 100 둘 다 100일 때 100으로 둘 다 100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둘 중에 하나가 100이 아니에요. 그럼 아님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조금 이제 헷갈려요. and는 둘 다 만족할 때 모두 만족할 때 참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엔터 치게 되면 지금 A3 100, B3 100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 다 100 맞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90이었다 그랬을 때는 아님 and이기 때문에 and는 둘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만족하니까 둘 다 100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OR 가겠습니다. OR if OR은 또는이에요. 그러니까 A4가 100 A4가 100 이거나 또는 B의 4가 90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참이에요. 그래서 둘 중 앞은 100 그러니까 여기서 앞이라는 건 A4를 뜻하는 거예요. 둘 중에 앞은 100이고 D 또는 D는 90 이렇게 해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그렇지 않으면요. 아님 가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앞에 100이라고 제가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뒤에도 90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데 다 만족하니까 결론적으로는 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 앞은 100 또는 D는 90 해당되는 거고 만약에 앞에 100이고 뒤에 90을 빵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래도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도 참이기 때문에 둘 중 앞은 100 또는 D는 90이죠. 100에 만족하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여기를 0으로 넣고 여기를 90 넣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둘 중 앞은 100은 아니더라도 또는 D는 90이잖아요. 이게 바로 OR의 효과예요. 그럼 둘 다 00 앞에 100도 아니고 뒤에 90도 아니에요. 그럼 00이면 아님이죠. 아님. 거짓이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만족했을 때 그게 OR이에요. 또 이번에는 여기 영진이 이기적이라고 이제 미리 데이터를 넣어놨고요. 보세요. 는 레프트 왼쪽에서 갖고 와라. 2의 원에 있는 데이터 영진 이기적에서 왼쪽에서 두 개를 가져와라. 그러면 영진이 오는 거겠죠. 당연한 거겠죠. 영진. 그 다음에 이번에는 RIJHT right 오른쪽부터 가져오는 거예요. 2의 원 여기 데이터에서 오른쪽부터 3개. 그럼 오른쪽부터 가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기적 하나 둘 3개 이기적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기가 막힌 적중률 이기적. 그 다음에 이번에는 F2 미드는 중간에서부터 갖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2의 원에 있는 데이터에서 네 번째에서 두 개 하나 둘 셋 네 번째에서 두 개 기적이 되는 거죠. 기적. 기가 막힌 적중률 기적 됐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트림이라는 건데 트림이라는 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요 단어와 단어살에 있는 얘 공백은 아니고요. 얘요. 지금 영자 앞에 이만큼 제가 공백을 줬고 적자 뒤에 이만큼을 갖다 공백을 줬어요. 얘네들을 트림이라는 함수가 싹 제거해 버리고 나타내 준다는 얘기죠. 여기는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는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퍼 같은 경우는 뭐다? 다 대문자로 바꿔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 소문자로 되어 있는 걸 대문자로 바꿨고, 그 다음에 얘는요, 로여는 다 소문자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대문자 영진을 소문자 영진으로 바꾼 거고, 그 다음에 프라퍼는 첫 글자만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영진 북에서 영진의 Y하고 북의 B만 첫 글자만 대문자로 갖고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열, 어퍼, 프라퍼 외우셔야 되고 레프트, 라이트, 미드 다 중요합니다. if, 그 다음에 if and, if와 while 편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search라는 명령어예요. search 찾아라. 뭘 찾아? 세라는 글씨를 찾아라. 어디에서? 세금 한 칸 떼고 계산서에서 찾으면 되죠. 첫 번째 있네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되겠죠. 뒤에 찾는 위치를 갖다가 스타트 위치를 3이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1, 2 공백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세 번째가 돼요. 여기서부터 찾아라. 그러면 앞에 있는 세는 건너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찾아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세가 몇 번째요? 하나, 둘, 공백 포함, 셋, 넷, 다섯 번째 있네요. 세가. 얘는 찾는 위치, 스타트 위치만 제시할 뿐이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세금 한 칸 띄고 명세서에서 세자라는 글씨는 맨 앞에 첫 번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도 있어요. 그런데 스타트 위치를 3으로 줬기 때문에 얘단 얘기죠. 얘. 그러니까 5가 된다라는 거죠. 네, 요거는 딱 문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문제 풀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85번. 다음 시트에서 일행의 데이터에 따라 이행처럼 표시하려고 할 때, 이렇게 표시하려고 할 때 다음 중 A2 셀에 입력된 함수식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지금 여기 보니까 1은 양,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나타내는 거네요. 그래서 이 품문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낸 건데 보세요. 제가 if 가로 열고 조건 참 거짓만 알아도 문제를 풉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if 좋아요. 근데 then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이런 문법이 없습니다. if then else 이런 건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if is positive then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엑셀을 모르고 시험장에 가신 분들은 그럴듯하죠. 나 영어 잘해. 맞아. if 만족하면 then 그러면 양이고 else 아니면 전혀 이거는 엑셀 문법에 맞지가 않아요. 여기 또 있네요. then 이렇게 되면은 그냥 정답 1번이죠. 뭐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데 한번 봐야 되겠죠. if A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A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0보다 크거나 같은 뭐예요? 양수죠. 그러니까 양.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음수. 여기 좀 양음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이래서 정답 1번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문법에 맞지 않는다. 규칙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고. 86번 다음 아래 워크시트에서 가입일이 2000년 이전이면 회원 등급을 골드 회원으로 하고 아니면 그러니까 2000년 이전이 아니면 2000년 이후에 가입한 회원들은 일반 회원으로 표시하려고 한다. 아무래도 이제 오래된 회원들은 좀 대우를 하겠다 뭐 그러는 거죠. 표시하려고 할 때 C의 19셀에 입력할 수식으로 올바른 것을 골라라.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얘들 보면요.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today가 먼저 왔어요. 이거 이러면 안 되죠. if 문인데 그러니까 1번은 그냥 탈락이고
2번 같은 경우는 if 만약에 today라는 건 오늘 날짜를 반환하는 함수인데 b의 19라면 이제 여기를 뜻하는 건데 지금 이 날짜의 today 이건 문법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today 함수는요 그냥 가로 열고 가로 닫고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는 today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러면 돼요. 얘도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데이트인데 문제는 뭐예요? 2000년 이전인지 아닌지 구분을 해내야 되는데 이 데이트 함수 가로 열고 b의 19 2000년 대시 01 다시 15 얘하고 비교가 안 된다고요. 그냥 날짜기 때문에. 그럼 얘도 데이트 함수를 쓰면 안 되는 경우예요. 그럼 뭐가 맞는 거냐? 결론은 4번인데요. 문제를 가지고 공부하시고 다음에 맞출 때 정확하게 맞추세요. 는 if 이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b의 19에 뭐가 들어있냐면 2000년 다시 01 다시 15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사람이 2000년 이전에 가입한 사람이냐 이후에 가입한 사람이냐 연도만 필요해요. 연도만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year 함수 year 년 b의 19 데이터에서 연만 뽑아와라 이런 뜻이에요. 연만. 그죠? 그럼 2000년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2000년하고 비교해서 2000이 더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뭐예요? 2000이 더 크다. 그러면 2000년 이전에 가입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2000년에 가입한 사람들은 는 때문에 해당이 돼요. 그런 사람들은 무슨 회원? 골드 회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일반 회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일단 머릿속에 넣으세요. 이 품은 먼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 이미 배운 거고 연도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 년, 월, 일이 있죠. 이 중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뭐라고요? 연. 이랬을 때 year 함수를 써야 된다.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구구단처럼. 그럼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연도. 날짜 중에서 연도를 가지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경우는 year 함수. 그래서 는 if 가로 열고 year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리고 year 다음에는 날짜 데이터 가입일이 입력되어 있는 b의 19가 와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87번 다음 중 각 함수식과 그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가겠습니다. 트림이라는 건데 지금 여기는 아니고 지금 요 앞에 공백이 하나 있어요. 문제가 조금 그죠? 좀 공백을 많이 줬으면 좀 좋았을 텐데 좌우지간 얘는 그냥 일사분기 수익 맞아요. 얘는 요 앞에 여기가 이제 공백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2번 문제 서치 찾아라. 세를 찾아라. 세금 계산서에서 그런데 앞에도 있고 1, 2 아까 풀었던 저기 예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3, 4, 5 근데 세 번째부터 스타트 끊어라.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끊기 때문에 공백서부터 결론적으로 얘를 찾는 거예요. 뒤에 있는 세 얘는 몇 번째예요? 하나, 둘, 셋 공백 포함해서 셋, 넷, 다섯, 5 맞죠? 그럼 1번, 2번 맞아요. 3번 가겠습니다. 프라퍼는 뭐예요? 지금 대답하셔야 돼요. 첫 글자만 대문자. 그래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러면 첫 글자만 대문자가 돼야 되는데 다 대문자가 됐네요.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고 4번 로열은 뭐예요? 다소문자죠? 다소문자 맞네요. 전부 다 대문자니까 틀렸다라는 거. 네, 이렇게 해서 또 문제풀이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찾게임이 참조함수 가겠습니다. 룩업이라는 의미는 찾다라는 뜻이 있는 거고요. 검색해라 이런 뜻인데 어디서 검색을 하라? V 열에서 검색을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V가 버티클 열의 약자거든요. 열 버티클의 V 열 그래서 열에서 찾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값이 나오는 거고 이 범위에서 이 값을 찾아라 이겁니다. 그리고 열 번호가 와요. VLOOKUP은 그다음에 방법 찾는 방법인데 방법은 true가 있고 false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true는 1이고 false는 0 이렇게 대신 써도 돼요. 그래서 정확한 값을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아라 그럴 땐 false 0을 주면 돼요. 그리고 근사치는 true 1을 주면 됩니다. 방법을 생각하면 당연히 근사치고요. true고 범위의 첫 번째 열에서
첫 번째 열에서 바로 이거 버티컬 VLOOKUP이에요. 첫 번째 열에서 값을 찾아서 지정한 열에 대응하는 값을 반환해 준다. 뭔 소리예요? 이따 직접 예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루컵은 HLOOKUP이에요. 여기서 H는 허리젠틀 행을 뜻합니다. 또 행을 갖다 우리 한글로 행을 영어로 나타낼 때 HANG 행 그러잖아요. 행의 H 그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은데 여기는 행 번호가 온다라는 거고, 얘는 범위의 첫 번째 행에서 값을 찾습니다. HLOOKUP, VLOOKUP은 첫 번째 열에서, HLOOKUP은 첫 번째 행에서, 행의 H. 그 다음에 추주라는 건 선택하다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주함수는 선택하는 건데요. 이 인덱스 번호가 1이면 인수 1, 인덱스 번호가 2면 인수 2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인덱스는 이제 셀 범위가 있고요. 행 번호, 열 번호예요. 그래서 이 셀 범위에서 행 번호, 열 번호에 해당되는 값을 인덱스 찾아와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 백문이 불여일견 또 엑셀을 가지고 또 한번 봐야 되겠죠. 지금 여기 보면 제품명 가격, 제품명에 따른 가격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가 지금 생긴 게 어떤 개념으로 생겼어요? 생긴 게 열 개념으로 생겼잖아요. 얘는요 행 개념이고, 이랬을 때 얘는 VLOOKUP을 써야 되는 거고 얘는 HLOOKUP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예제로 나온 이 보기부터가 행이냐 열이냐 이 개념에 따라서 함수가 정해지는 거예요. 얘는 열 개념으로 나와 있으니까 VLOOKUP이 되는 거고, 얘는 행 개념으로 나와 있으니까 HLOOKUP이 된다라는 거예요. 됐네요. 자, 그러면 이거 봅시다. 여기 보면은요 어떻게 돼 있어요? 냉장고가 150만 원이에요. 그럼 여기다 컴퓨터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세요. 100만 원. 그 다음에요 세탁기는요 45만 원 바뀌죠. 여기에 입력된 데이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가격을 바꾸자라는 거예요. 보세요. 함수를 어떻게 썼는지. 당연히 VLOOKUP이죠. 왜요? 얘가 생긴 게 지금 열 개념으로 생겼으니까. 그리고 뒤에 툴을 찾아라. 뒤에 툴은 여기 입력된 제품명을 뜻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요? A1에서 B사, A1에서 B사. 여기서부터 여기 범위에서 뒤에 툴을 찾아라. 근데 VLOOKUP은 첫 번째 열에서 찾아요. 여기서 찾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다가 만약에 우리가 세탁기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럼 세탁기를 찾아요. 여기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뭘 갖고 와요? 가격 갖고 와야 되죠. 가격을 갖고 오는데 여기가 1열, 여기가 2열, 2열의 값을 갖고 와요. 그래서 여기가 2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0은 찾는 방법. 0, 펠스. 반드시 똑같은 값, 그러니까 세탁기랑 똑같은 값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 세탁기에 45만 원이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보겠습니다. 얘는요. 보세요. HLOOKUP이에요. 왜요? 얘는 생김새 자체가 행 개념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HLOOKUP F7을 찾아요. 여기 이제 입력된, 만약에 냉장고를 입력했다 그러면 냉장고를 이 행에서 찾겠다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A6에서 DH7이니까 DH7이니까.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장고를 찾았다 치고요. 그러면 냉장고를 찾고 뭘 갖고 와야 돼요? 냉장고의 가격이니까 1행, 2행, 2행의 값을 찾아와라. 여기 2행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0 마찬가지로 똑같은 값. 그러니까 냉장고에 150만 원이 온다라는 거고, 이게 바로 VLOOKUP, HLOOKUP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예제에서는 여기 상대 참조를 줬어요. 왜요? 그냥 한 번만 수식 입력하고 끝내는 예제이기 때문에 참조의 개념이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를 하는 경우는 절대 참조, 상대 참조, 그렇죠. 혼합 참조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해서 구하는 수식의 경우 이 범위가 무슨 참조로 돼야 돼요? 절대 참조.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유념하셔야 돼요. 우리 예제에서는 그냥 하나만 구하는 예제이기 때문에 절대 참조가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고, 이번엔 추측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A1 셀에 1을 입력하니까 홍길동, 2 이순신, 3 메가더 이렇게 바뀌네요. 그럼 무슨 수식을 넣길래 그럴까요? 보세요. 눈치수 선택하라. A1에 있는 값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1이면 홍길동, 2면 이순신, 3이면 메가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그래서 1번인 경우 이순신, 홍길동, 2번인 경우 이순신, 3번인 경우 메가더 이렇게 온다는 얘기죠. 만약에 0을 주면은요. 0은 의미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벗어나잖아요. 그때는 밸류 에러가 떨어진다. 이것도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과, 배, 복숭아, 바나나, 수박, 키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무, 배추, 시금치, 양파, 두부, 고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는 인덱스 C의 3에서 D의 5, C의 3에서 D의 5는 C의 3에서 D의 5는 여기에요. 여기에서 2행 2열, 2행 2열의 값은요. 2행이니까 1행, 2행, 그죠? 그 다음에 1행, 2행, 2열이니까 1열, 2열. 그럼 뭐가 돼요? 바나나가 되는 거죠. 바나나. 다시 한번 갈까요? 여기에서 2행 2열 1행 2행 여기 와야 돼요. 그 다음에 2열이니까 1열 2열 바나나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1행 2행 1열 2열 2행 2열 바나나. 이게 바로 인덱스 함수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는 인덱스 가로 열고 또 가로 열고 C의 3에서 D의 5, C의 3에서 D의 5 주고 콤마 C의 7에서 D의 9, C의 7에서 D의 9 이렇게 따로따로 줬어요. 콤마로. 그래놓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2행 2열 2행 2열의 값을 갖고 와라 라는 건데 위의 예제처럼 근데 뒤에 2가 왔어요. 이 2는 뭘 뜻하는 거냐면 C의 3에서 D의 5는 첫 번째 영역, C의 7에서 D의 9는 두 번째 영역. 그러니까 여기가 2니까 여기서 찾아와라 이거예요. 여기서 2행 2열 1행 2행 1열 2열 뭐가 돼요? 2행 2열 양파가 되는 거죠.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가 온다. 됐네요. 자, 문제 풀이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를 참조해서 작성한 수식 인덱스 나왔네요. B의 2에서 D의 9, B의 2에서 범위를 잘 보셔야 돼요. D의 9까지 여기죠. 여기에서 2행 3열에 있는 값을 구하라 이거죠. 2행 3열. 그럼 여기가 1행, 2행, 그죠? 여기가 2행이고 그 다음에 3열이니까 1열, 2열, 3열. 그럼 23, 200, 000 이걸 갖고 오네요.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네요. 아래에 있네요. 어렵지 않죠? 문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89번 A1 셀에 851010, 123456, 7과 같이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어 있을 때 이 셀의 값을 이용해서 B1 셀에 성별을 남 또는 여로 표시하고자 한다. 다음 중 이를 위한 수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단 주민등록번호 8번째 글자가 1이면 남자고 2면 여자다. 이렇게 조건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런데 주민등록번호 8번째 짜리라고 명시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이 대시까지도 다시까지도 포함시켜야 되니까 둘, 넷, 여섯, 일곱 그 다음에 여기가 8번째 짜리 가겠습니다. 는 choose 선택하라. 미드라는 건 중간에서 잘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A1의 어떤 값 주민등록번호죠. 거기서 8번째에서 하나 8번째에서 하나라는 거는 얘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수식에 의해서 1이냐 2냐가 결정되겠네요. 맞죠? 그럼 1이면은 아까 남자라고 그랬죠. 2면 여자. 바로 맞네요. 추주함수. 실무에서도 실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예제다라는 거죠. 그런데 2000년생 이후로는 3 남자 4 여자예요. 그랬을 때는 여기다 뒤에다 콤마 땡땡이 남 땡땡이 콤마 땡땡이요 땡땡이
그것만 더 넣어주면 되는 것뿐이에요. 왜? 1, 2, 3, 4 여기서 결정이 되니까. 자, 시험장에서는 뭐 1번 찍고 바로 넘어가셔도 되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2번은 Hlookup인데 뭐 전혀 함수가 성립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뭐 주어진 예제도 A1에서 8번째 전혀 규칙에 맞지가 않아요. 그 다음 인덱스, 이건 뭐예요? 범위가 나와야 되는데 A1, 뭐 B1 어쩌라고요. 그리고 4번에 if문, if 오른쪽에서, 그러니까 A1에 있는 A1 여기서 오른쪽에서 8개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개 얘 가지고 뭐 하라고요. 이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89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거고, 90번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박지성의 결석값을 찾기 위한 함수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결석값 여기에요. 박지성의 결석값. 그럼 지금 얘 생긴 거 보세요. 지금 이 열에서 박지성을 찾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H루컵입니까? V루컵입니까? 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당연히 V루컵이에요. 얘 생긴 게 열에서 갖고 와야 되니까. H루컵은 다 틀려요. 얘는 행에서 갖고 오는 개념이니까. 그리고 얘가 생긴 게 보세요. 열 개념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V루컵, 그다음 열에서 찾아와야 되니까. 그러면 1번, 2번 박지성 다 맞아요. 다 맞고 지금 위아래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왜 4냐? 결석값을 찾아와야 되니까. 결석값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문제의 관건은 뭐예요? 위에가 1, 아래 0이에요. 반드시 박지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와야 돼요? 0이 와야 되는 거죠. 펠스. 그래서 90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찾기 참조 함수, 실무에서도 잘 이용이 되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서도 잘 나오는 함수니까 반드시 반복해서 들으셔가지고 개념 파악 정확히 하시고요. 반드시 할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